행정대집행법 2조. 이건 뭐예요? 행정대집행의 요건이죠. 공작 보형,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보충성 원칙, 이익 형량, 공작 보형. 예, 법률. 그런데 괄호 조심하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조례도 포함된다. 법규 명령 포함되고 조례까지 포함되고, 예, 규칙 있어 없어요? 규칙 없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규 하명이죠. 법규 하명. 예, 법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거나, 예,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이 명령은 뭐야? 이거는 진짜 하명 처분. 그죠? 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이죠.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다. 대체적 의무다 이거죠. 부자기 의무는 무조건 비대체적인 것이고, 자기 의무에는 대체적인 게 있고 비대체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이게 바로 보충성 원칙, 보형의 보충성이라고 했을 때는 대집행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어야 되죠. 덜 침익적 수단은 대표적으로 행정지도.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문제로 제시되는 게 바로 뭐예요? 직접강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행정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직접강제, 행정벌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덜 침익적 수단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심의 공익을 해야 할 때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익 형량. 당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자기 집행, 제3자 집행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3자, 용역업체, 얘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집행 주체는 여전히 이 의무를 부과했던 행정청, 얘가 대집행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 뭐랑 비교해야 돼요? 직접강제하고 비교하는 거죠. 직접강제는 의무자한테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작보형. 대집행을 하려는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된다. 계고 요건, 요상구문. 요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상당한 이행기간을 보장할 것,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데 뭘 특정해?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문서로서 해야 된다. 대집행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포함되는 거고, 여기 이제 상당한 이행기간,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문서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고 처분은 무효. 그렇죠? 문서로 안 하면. 구체적인 특정은요, 계고서 자체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전후 송달 문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알려줘야 되겠죠? 언제 포크레인 들어갑니다. 대집행을 시키기 위해 파견한 집행 책임자, 누가 책임자인지,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 이 계산 대개계자라고 했습니다. 대개계자. 이거 뭐 괄호 넣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캘큘레이트 그 계자를 쓰던데 그거 아니라고. 더 재밌는 얘기죠. 아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했지. 정당한 이유 또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 뭐 소송 참가 이런 거 뭐 소의 변경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애들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뭐라고 쓰는지 알아? 어제 보고 깜짝 놀랐고 내가 기태를 불렀어. 일로 와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너 책임이야.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 황당하지? 황당한 이유라고 써 있어. 황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의 변경을 허용한다. 이건 국어잖아. 나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소의 제기. 그러면 쟤는 뭐야? 어이잖아. 어이. 소의 제기가 아이야. 이런 제기를 이거야? 뭐야 이게? 소의 제기. 그 제기는 이거 뭐에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야? 뭐야 이게? 황당한 이유.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다음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집행 책임자 계산 뭐야? 대략적인 금액. 그죠? 대략적인 금액. 돈 준비해야 되잖아. 의무자한테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의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나 대집행 영장, 이게 바로 전2항. 전2항은 1항과 2항 두 개입니다.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확정, 여기까지죠.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소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 그냥 말이 대집행 이렇게 들어가면 대집행 실행입니다. 강제철거. 강제철거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뭐랑 비교하는 거야? 건축법 제85조. 85조에 가게 되면 각호의 사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뭐 적용해야 돼? 만약에 건축과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앞에 계고하고 확정을 생략하고 싶어. 그럼 건축법 85조 적용이야? 아니면 대집행법 3조 3항 적용이야? 건축법 85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쪽이 뭐니까? 특별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이잖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가려 했지 이거예요 지금. 그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면 안 돼. 왜? 귀신 나온다고요. 의무자가 동의하면 귀신에 먹혀도 상관없죠.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해가 지기 전에 착수했으면 뭐 끝은 내야 될 거 아니야?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되면 또 뭐 예외. 비상시 위험 절박하면 또 예외. 그래서 우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일출 전, 일몰 후는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충분히 예외 사유로 상식적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 그다음 6번. 아까 위에서 대집행 영장 통지할 때 대집행 책임자 누군지 밝히라고 했죠? 대집행을 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그가 집행 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해서 대집행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증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대집행의 요한, 이거 증표 제시 안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때리면 안 되지, 그렇지? 네. 대집행의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실제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로부터 문서로서 그 납부를 명령하는 몇 조? 5조. 이게 비용 납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고, 확정, 실행,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원래는 뭘 의미한다고 봐야 돼? 대집행 절차에 포함되는 비용은 바로 이 5조에 있는 비용 납부 명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조에 있는 비용 징수를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대집행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다시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6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해 주신 교수님도 있지만 이거 자꾸 믹싱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럴 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젊은 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그다음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필요주의입니까?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대집행 절차 4단계 절차 다 뭐야? 계고는 통지, 그 다음 확정은 통지, 실행은 수인 하명, 비용 납부 명령은 하명, 통지, 하명. 그렇지? 통지, 하명 다 처분이야. 처분이면 당연히 심판법에 따른 심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교수님들의 중론, 씨잘데기 없는 소리, 7조, 8조. 아무 의미 없어요. 원래 심판되고요. 필요주의 아니니까 원래 그냥 소송하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 국가배상법 넘어왔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2009년도 10월 21일 날 새로 들어온 친구. 하지만 그 전부터 인정하고 있었죠.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일체의 자 포함하고 있었고 해석을 통해서 직무를 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고요. 직무행위는 공법행위 집행하면서는 외형설, 고의나 과실,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 다음 여기까지가 뭐야? 2조 1항 본문 전단. 그 다음 후단 가시게 되면 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여기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 3조의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야? 행정주체야. 국가 등이야? 아니면 공무원이야? 국가 등. 그죠?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 등에게 국배법상 배상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옛날에는 향토 예비군 대원, 지금은 그냥 예비군 대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의경 이런 애들 포함돼? 경찰 공무원 포함되죠. 경비 교도대 포함돼? 포함 안 되죠. 공익근무원 포함돼?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공무수행 중 다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등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면 장땡.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급받을 수 있을 때. 받은 때? 아니, 받을 수 있을 때. 안 받았어도 돼요.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러면 이법, 민법,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민법 왜 넣었어? 국가배상법 8조 때문에. 8조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국배법을 적용하고 이걸로 안 되면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라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이중배상 금지로 국배를 막아버리면 민법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 넘어가면 거기 또 배상 받을 수 있거든. 거기까지 막아야 다 막힌 거야. 알겠죠? 거기까지 막아야. 그래서 민법까지 막고 2조 공무원에게 2조 2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지자체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뭔 책임? 내부 책임. 공무원의 책임 중에 외부 책임, 민사 책임은 별도 규정이 없다. 내부 책임, 구상 책임에 대한 규정만 있다. 이거를 절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놓고 뭐냐? 이건 변상 책임이에요. 변상 책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자신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종업원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변상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상 책임의 내용이 회계 공무원의 문제하고 이 국가배상법 2조 2항이 있는 거야. 고의중과실로 지가 잘못해서 결국 돈을 얘가 내는 거잖아. 국가가. 그럼 지가 손해를 끼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구상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 3조 5항 이건 뭐 다른 의미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저 헌법재판소 청구기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했던 사건 있죠. 법관의 재판작용 관련돼서 배웠던 거. 그것 때문에 넣은 거니까 그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도 국가배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만 잠깐 눈팅. 그 다음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해서 양도 압류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그거 치료받고 해야지, 먹고 살고 해야지, 이런 거 막 압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안 되고. 그 다음 5조 도로 하천, 도로 하천 곡물, 그러니까 마른 영조물, 강학상 곡물, 설치나 관리, 설치 또는 관리죠. 둘 중에 합집합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겁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여기는 설치 관리 하자, 요게 포인트. 절충설 입장이죠. 절충설은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교집합, 안전의무 위반이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국가배상법 2조도 5조도 둘 다 국가 지자체 이것만 인정. 뭔 인정 안 하고 있어? 기타 공법상 법인 인정 안 하고 있다. 헌법은 29조에서 공공단체. 공공단체니까 지자체와 함께 기타 공법인까지 인정. 국배법은 여기까지만 인정. 이렇게 돼 있고 손해 원인에 대해 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요것도 간혹 나오죠. 5조 쪽에서 따로 책임질 자가 있으면 구상할 수가 있다. 따로 책임질 자 어떤 사람이야? 도로 하천 뭐 이러면 도로 있지. 신호등 그러면 신호등 만든 회사 이렇게 기억하면 돼. 걔네가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가 등이 관리를 실수한 게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 국민한테 돈은 주긴 주는데 어디서부터 온 일이야 이 상황이. 애당초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든 부실공사 이런 경우에는 걔한테 돈 달라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지들도 돈 줘야지 우리도 돈 주지. 그쵸? 네. 참 잘했죠?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했죠. 그쵸? 지금 중국이 우리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갑이 됐어요. 지금까지 맨날 우리가 을이었는데, 그죠? 얼마 전까지 우리 박근혜 누님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완벽한 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쐐기 한번 박아주시면서 사다 한번 돌려주시고 해서 우린 뭐 한마디도 못했잖아.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갑이 된 거야. 이런 걸 정치라고 하는 거야. 정치는 뭐 기준이 없어요. 이게 좋아야 돼. 이게 그죠? 원칙이 확실해야 돼. 국민 중심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8조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말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럼 뭐야? 국배법, 민법 순서. 근데 다만 민법 외에 딴 거라고 하게 되면 그걸 먼저 한다. 그러면 딴 거, 그 다음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 출제된 건 딴 거는 뭐밖에 없어? 자배법하고 우편법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배법, 우편법. 우편 조심하시고 우편. 배상심의위원회 이거 위헌 결정 나와서 제거된 거 아닙니다. 옛날엔 어땠었어?
배상 심의를 거친 다음에만 국가 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배상 심의 안 거쳐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게 위헌이어서 제거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배상 심의를 들어갔는데 기각이 됐지, 못 받지, 그때 국가 배상 갈 수 있었고요. 소송 뿐만 아니라 받았는데 받으면 입금까지 된 거야. 주머니 넣고 또 받고 싶어. 그럼 또 소송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왜 웃겨? 넌 포인트 이상하다니까. 포인트 바꿔.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배상 심의를 거치라는 게 국가 배상 소송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합헌 결정 나왔었어요. 그냥 입법자가 뺀 거예요. 뺀 거야. 그래서 꼭 거칠 필요는 없다. 안 거쳐도 되고. 이렇게 뺀 거예요. 지금은 안 거쳐도 된다. 문제는 고까지 나오고 있죠. 그다음 나도 포인트 이상한데 너도 포인트 참 많이 이상해. 그치? 그 진취한 파트에서 그게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도 넘어왔네. 네, 봅시다.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지자체에게 귀속된다. 그럼 이제 뒤쪽은 자치가 아니니까 위임사무지. 위임사무 중에 뭐? 단체 위임사무. 단체 위임사무는 그것을 수행해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 지자체한테 귀속되죠. 기관 위임사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 이건 뭐예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헌법 96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건 뭐야?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법률 우위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조 1항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무가 바로 구조 1항입니다. 바로 위에 거. 그러니까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다만 권리자는 의무부가 벌칙,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법률 유보, 그렇죠? 본문은 법률 우위, 단서는 법률 유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권리자는 의무부가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포괄 위임 가능하다, 그렇죠?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민주적 정당성, 지역적 범위 내에서의 지방의원의 민주적 정당성. 21번 지자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사무? 기관 위임 사무.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자치, 단체 위임, 기관 위임 중에 자치, 단체 위임 사무는 위에 있는 조례, 기관 위임 사무는 규칙. 23조. 그 다음에 22번 조례안은 며칠? 5일 안에 의결되면 그 의장은 5일 안에 지자체장한테 이송한다. 이유는 얘가 공포해야 되니까, 그쵸? 의결기관하고 얘는 집행기관, 공포권은 집행기관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며칠? 20일, 그러니까 또 20일에 돌려보낼 수 있다. 제2요구 환부시킬 수 있다. 그래서 20일 안에 제2요구 환부시켜버리면 쟤네들은 원래 첫 번째 통과시킬 때는 의결 정족수가 얼마였어? 일반 의결 정족수, 제적의원의 과반수, 그다음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이거였는데, 이건 이제 좀 가중해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 이렇게 하면 거의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통과하면 대박인 놈이에요. 그다음 일부와 수정제 요구 안 된다. 왜? 조례는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잘라먹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가 만들었는데 지자체장이 지 마음대로 막 내용 바꾸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3번 지자체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4조입니다. 104조 바에 따라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기관, 그 다음 하부 행정기관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데, 권한 위임을 하는데 어떻게 권한 위임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위임 규정이에요. 재위임의 일반 근거입니다. 일반적 근거 간혹 나옵니다. 총례에 섞여서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조례, 이게 사무위임 조례야. 규칙, 이게 사무위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를 다시 위임할 때, 재위임할 때는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기관 위임 사무를 다시 위임할 때는 사무위임 규칙을 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겠죠.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는 나한테 넘겨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임받은 단체 위임 사무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장이 위임받았거나 라고 했으니까 기관 위임 사무. 예, 기관 위임 사무를 다시 넘깁니다. 다시 넘길 때는 어떻게 승인받아야 된다. 예, 나한테 위임했던 사람한테 허락받으라고. 허락. 이게 아까 얘기했던 24번. 24번 뭐예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의 4. 사용료, 수수료 등 분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면 도로 점용료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이랑 똑같아. 90일 그 지자체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불복하고 있다? 처분청에 불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 이의 신청이 맞죠? 행정심판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거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똑같죠? 행정심판법 45조 처리기간 60일 그죠? 60일. 예, 45조 60일 여기도 60일. 예, 거의 수준이 그 계급은 초딩인데 초등 이의 신청인데 근데 거의 수준이 뭐야? 고등학생형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하는 짓이 행정심판이야 지금.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라고 부른다고 했죠.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서 알려야 하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의 신청인데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행정심판이 아니야. 알겠어요?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이의 신청 다음에 심판이 없어요. 심판 갈 수 있다? 못 가요. 알겠어요? 못 가요. 이 개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이의 신청 꼭 거치고 끝나면 무조건 소송 이랬잖아. 무조건 중간 행정심판 못 가요. 그리고 이의 신청인데 원처분 나왔을 때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야. 이의 신청 결과 통지 받았을 때부터 기사하는 거야.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 위 결정기한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지난 날부터 90일. 이런 거 우리 어디서도 봤었어. 우리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보게 되면요. 60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재결이 안 나오면 그러면 행정심판이 재결 스킵하고 소송 올 수 있잖아요. 6회 부정, 기관 변경 필요. 그래서 6부분.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기준이에요. 뭐 한다고? 60일 지나고 그때부터 90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90일. 141조. 이거 엄청 중요하죠. 어디서 보던 거냐? 국가배상법 6조. 6조에서 얘기했을 때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 구분하는 게 얘란 말이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직권 당연히 지가 돈 내는 건데 위임 사무,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돈 내라는 거야. 이게 뭐야? 형식적 비용 부담자. 형식적 비용. 다만 국가사무나 지자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쪽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이게 뭐야? 단서 쪽이 이게 바로 실질적 비용 부담자. 이걸로 기준 잡는 거란 말이야. 본문은 형식적 비용부담자, 그리고 단서는 실질적 비용부담자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사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왜 넣은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소송 관련돼서 내면 안 되는데 이 169조를 간혹 낸단 말이야. 간혹 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를 좀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169조를 좀 먼저 봐봐요. 27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앞에 나왔지? 구조 1항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이 처분 진짜 처분. 앞에 있는 명령은 무슨 명령? 규칙. 지자체장이 만들었으니까 그건 규칙.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부당 포함.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 기초지자체장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대해서 야 그렇지 마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 취소 정지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 정지를 해요. 이 경우에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 위에 두 개지. 자치 단체 위임 사무. 여기서 자치사무 쪽은 좀 더 보장. 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은 안 됨. 이거는 완전 중요. 그러니까 위법할 때만 지정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위법으로 한정. 그 다음 이제 소송을 들어가. 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소송 안 됨. 자치사무에 대한 소송만 됨. 처분이나 명령의 처분에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시정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취소 정지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소기간, 특별제소기간 15일. 그 다음에 1심 법원, 대법원.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하고 두 개잖아. 그러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독권 행사를 안 하나? 위에서 한다. 그게 26번. 이게 일반적인 감독권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27에 빠져나간 기관위임사무는 이거를 근거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26번은 그냥 눈팅. 이거는 강론이거든. 28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앞에서 재의결 나왔죠? 재의결. 재요구했다가 과반수의 3분의 2 통과시켰다. 그럴 때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기간소송. 협의설, 한정설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관장상 답해버려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끼리의 싸움이죠. 그 다음 29번, 28번 기관소송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제 행정소송법 들어왔습니다.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 행정처분 누가 해야 된다. 행정청. 뭐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다. 이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게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거부, 소극적 처분이죠. 신청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판례는 그 밖에 이에 조한 행정작용. 이 부분은요, 형식적 행정행위, 즉 행정행위가 아닌 것들이 처분에 포함될 때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재결 처분도 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이긴 하죠. 근데 여기선 등처리하고 있습니다. 등처리하고 있고, 재결의 법적 성질은 확인, 행정행위 맞잖아요. 그 다음 부작위 2조 1항 2호.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무응답 이렇게 되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가 성립될 때 신청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소송에 있어서는 부작위 성립할 때 반드시 신청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죠?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돼. 여기 뭐는 없다, 등 없다. 처분 등을 하여야 할이 아니라 처분만.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이 의무는 처분 의무, 응답 의무 말하는 거죠. 절차 의무지. 자규 의무, 실체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내용 없다. 아무런 응답이라도 하면 된다.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무응답. 4개가 합쳐지면 부작위. 부작위가 성립되면 우리 판례 뭐라고 얘기해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정리하면 이 부작위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한 부작위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작위는 위법하고 그 부작위는 처분인 게 맞는 겁니다. 30번 항고송이란 처분 등이나 이거는 취소송이랑 무효등확인 소송 쪽, 부작위에 대한 이거는 부작위 여파인 소송 쪽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사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두 개죠. 대상적격입니다. 당사소송의 대상적격.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여기는 등 포함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이쪽은요. 처분 등이 안 들어가는 거.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합동행위라거나 사실행위라거나 이런 것들이 뒤쪽.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그래서 이름이 당사자소송. 31번 민중소송이란 행정소법 개정안의 이름은 공익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주관적 소송이 아니다. 나는 객관적 소송이다.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오직 목적은 행정통제.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존부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걸 빼면 뭐만 남는다? 동일 지자체 내부 기관끼리의 싸움만 남는데, 하지만 우리 판례는 광의설, 지자체끼리 싸우는 것도 기관소송이라고 말하고 있음. 취소송이란 행정청에 위법한 부당 없음, 처분 등 포함되어 있음. 취소 또는 변경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취소의 일부 취소. 무효등광의승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그리고 실효까지 포함시키는 게 학설의 입장. 소송을 말하고 부작위 판송이라는 것은 다 써있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에요? 적극적 처분의 이행 확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익적 처분,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작위만 위법하다. 부작위만 제거한다. 33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 이거 쓰라고 하면 자꾸 조례규칙 그러는데 명령규칙, 알겠어요? 명령규칙, 이게 뭐야? 법규, 명령. 판결이야, 판결. 알겠죠? 판결에 의해서 거의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시키죠. 헌법 107조 2항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총무처 장관 옛날에, 그쵸? 이거 막 이상한 거 막 써놓는데 아니고 행안부 장관. 그 통보를 받은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어디다가? 관보에다 게재하면 이제 그 행정 입법을 했던 애들이 스스로 폐지. 취소의 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지지 행정법원 없으면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부칙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그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요게 중간에 있는 거. 구조 2항이 새로 들어온 거. 중복관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그 짱. 국가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그 짱.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뭘 생각하면 돼? 중노이짱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노이짱, 중앙행정기관의 밑에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짱을 피고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로관계 사건, 노동관계 사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우선 중노에 거칠 수밖에 없잖아. 뭐 때문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중노에 거치고 무조건 피고는 노동관계 사건은 피고 항상 중노에 짱. 그럼 다 어디로 가야 돼? 대전지방법원 다 가야 되니까 중복관할 인정. 서울 쪽에 있는 행정법원 노동 전담부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는 게 이제는 가능.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정 장소에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소의 대표는 공용 수용, 토지 수용, 그다음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그 장소 소재지 쪽으로 가도 된다. 35번 취소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송을 병합할 수 있다. 소외 변경, 소외 병합 전부 다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법률심 3심 안 됨. 피고 외자를 상대로 한다. 그 얘기는요. 주관적 병합 인정. 10조에서 주관적 병합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동소송이 만들어지겠죠. 관련 청구송을 취소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관련 청구송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배당 상표 재개. 상표권에 대한 배당을 재개가 다 가져갔다. 이런 나쁜 기업들, 그렇죠? 배당 상표 재개, 손해배상, 당 부당이득, 상 원상회복. 그 다음 표재개, 표는 표리관계, 요걸 나눠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표리관계, 제는요 처분하고 재결하고, 개는요 단계적인 처분, 배당 상표 재개. 관련되는 취소이 포함된다. 36번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 먼저 해결되는 문제. 여기 뭐 나왔다? 민사법원. 이건 예시규정. 형사법원도 마찬가지다. 효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위법심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당의 민사소송의 수서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요딴 거를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심리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17조는 뭐예요? 이건 행정청의 소송 참가. 25조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26조는 직권심리주의. 33조는요 소송 비용 부담이죠. 요런 얘기. 심리가 가능하다. 당의 수서법원은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청에게 선결 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얘가 판단 내릴 거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취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갈 법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원고적격. 뭐가 없어? 변경 없어. 변경은 일부 취소니까 취소 안에 포함돼 버렸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 효과가 소멸하였다. 그 얘기는 효력이 소멸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회복되는 법률상이익 여전히 뭔가 남아있다면, 이 얘기죠.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면 소이익 여전히 인정. 그 다음에 38번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행정청은
재결 처분을 한 재결청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중노이장.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우선은 행정청이어야 되고요. 처분 등을 행했으면 되는 거죠. 외부적 명의자. 피고로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뒤에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던 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금은 누가 부과한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근보공단이 나한테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보공단한테 넘어가면 피고는 건보공단, 승계청.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없게 됐다. 소멸,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사라졌죠. 원래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판은 종료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행정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왜? 대타 띄고 있는 거니까. 진짜 피고 뒤에 있죠. 진짜 피고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 그러니까 얘는 그 행정청이 속한 단체 아니고요. 사무가 귀속되는 단체. 만약에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기간위임을 해놨었다. 근데 동작구청장이라는 게 없어졌어. 행정청이 사라져. 이래버리면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동작구 쪽입니까? 서울시 쪽입니까? 서울시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지. 사무기속, 속한 단체 아니요. 사무기속단체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잘못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피고 적격 흠결 각하해야 되는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근데 신청이 꼭 필요해. 이유는 처분권주의. 그쵸? 피고의 경정은 실질적 소의 변경이다. 소의 변경은 소의 종료와 소의 개시 처분권주의 적용되고 원고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며 소송 절차니까 결정 방식 허가할 수 있으며 법원은 동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고 깜놀 하죠. 나한테 싸움 건 게 아닌데 갑자기 내가 당사자가 돼 있고 피고 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각하. 왜 각하? 절차니까. 절차니까 각하, 허가 두 개로 가는 거지 기각 아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피고 경정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될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건 왜 이러고 있는 거다? 우리 취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급표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소급표 특례 규정.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구소 얘기하는 거죠. 구소. 이 얘기는 바로 피고 경정은 소의 변경임을 제대로 홍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40. 법원은 소송의 결과면 인용도 기각도 다 포함. 인용도 기각도 다 포함. 만약에 인용을 막으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참가 얘기하는 거죠. 인용을 막으러 들어가면 원고하고 이 제3자가 대립된 이해관계는 제3자. 만약에 기각을 막으러 들어가는 거면 그때는 원고를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면 원고하고 이 제3자 참가인이 동일한 이해관계에는 제3자 이렇게 될 테고요.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직권 겁나게 넓다. 그쵸? 왜 이렇게 넓어요? 재심 청구 막으려고. 재심 청구. 그래서 웬만하면 사건 관련자 다 들어와. 한 번에 싸우자. 이거요. 한 번에 싸우자. 직권의 결정으로 역시 절차, 결정.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으며 참가 결정할 때 의견 듣고 만약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을 했던 그 제3자한테 제3자 쪽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쪽에서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67조 민사소송법 67조 이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소송 참가하면 참가인의 지위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민소법 67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조니까? 16조니까. 그러니까 67조. 밑에는 17조니까. 그러니까 76조. 그렇죠? 16조니까 6이야. 그래서 67이야. 17조니까 7이야. 그래서 76이야.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번엔 행정청 집어넣기. 요번에도 넓게 다 들어와.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원은 역시 의견 좀 들어. 의견 듣고 요번엔 76은요, 통상의 그냥 보조 참가입니다. 통상의 보조 참가니까 얘는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송인, 즉 공동피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 16조는 공동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2번. 취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도 있죠.
산재법 103조 5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이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되는 경우란 말이야. 안 되는 거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그래도 안 거치고 갈 수 있다. 1998년 전까지는 꼭 거쳐야 됐고 지금은 임의주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을 땐 그렇지 않다. 필요주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다른 법률은 국공로 도타증발 감사할까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18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육해 부정이면 심판 청구는 필요한데 재결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지나도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 기관이 재결을 할 수가 없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없어도 된다? 아니,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소명. 입증 아니 소명. 요번에는 18조 1항 단서에 따라 거쳐야 되는데 육해 부정 그 다음은요. 기관 변경 필요.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을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단계적인 처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이미 심판을 거쳤을 때 변경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이건 무슨 말이야? 소외 변경이 안 되는 상황 이거예요. 안 되는 상황 이어서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서 소를 제기한 때 이건 뭐야?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외 변경이 안 된다. 변경. 그 다음에 필요는 필요 없다.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 이때는 재결이 아니라 재개함이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소명, 입증 아니고 소명. 45번. 취소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적격 요건 대상적격 맞음 소송 요건 그러니까 처분하고 재결 그러니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처분하고 재결 중에 재결 쪽만 가지고 들어오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건 소송 요건 아니다. 이건 본안 요건이니까 요건 흠결하면 각하가 아니죠. 46번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주관적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지 맘대로 막 거쳐온 경우 아니면 행정청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알려갖고 쏘가가지고 심판을 거친 경우 어쨌든 행정심판 재결 거쳤을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 제소기간 특례 규정 뒤쪽으로 밀리고 물론 이제 앞에 두 개는 뭡니까? 적법한 심판 청구를 거쳤을 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 뒤에 잘못 알렸을 때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 적용이 된다. 요거 90일은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못하고 불변기간.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건 객관적 제소기간 있은 날 효력 발생일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객관적 제소기간 쪽에도. 48번 법원은 취소를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소송이나 취소 외의 항고소송 무슨 말이에요?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3개 그 다음에 당사소송 총 합해서 4개죠. 서로 소의 종류의 변경 21조 상당하다. 여기가 황당하다입니다. 여기가 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이상 무슨 말이에요? 목적하는 바 구제받고자 하는 이익이 같다면 언제까지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요. 원고의 신청이 꼭 필요해요? 직권돼요? 직권 안 돼요. 처분권주의 적용되니까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소외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는 법원은 당연히 피고한테 알려줘야 될 테고 깜놀하니까 그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 송달하고 새로운 피고는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면
절차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소외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1조 사항이 아까 앞에 나왔던 14조 사항에 소급표를 준용을 하고 있고요. 소외 변경이니까 당연히 구소, 취하, 신소, 제기가 결합된 것이다. 49번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다. 이건 뭐예요? 앞에도 처분 변경 한번 나왔죠? 그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얘는 소송 도중. 변경한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60일건 입법 과오. 원래 90일이야. 90일인데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제소기한 60일이었었어. 그래서 여기도 60일이었던 거야. 제소기한을 중간에 90일로 바꿨죠? 근데 여기는 안 바꿔서 실수로. 왜? 이유는 눈깔이 뼈었어. 그래서 행정소법 개정안은 이거 90일로 돼 있어요. 개정안에는. 60일은 완전 실수. 원고는 근데 60일이 맞는 걸로 지문이 나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청구의 취지 원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취지 바꾸면 소송 바뀌어요. 취지 가지고 확인이 안 돼도 원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건 그냥 소변경이야. 소변경. 소를 변경할 수가 있고, 법원의 결정, 절차의 문제니까 결정, 허가할 수 있다.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요주의가 적용될 때 또 거칠 필요 없다. 뭐랑 같이 기억을 하는 겁니까? 아까 봤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 변경 18조 사망 3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22조 사망. 이겁니다. 두 개. 18조 사망 3호하고 22조 사망해 보시게 되면은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소송 도중에 처분 바꿔먹은 거야. 이럴 땐 행정심판 다시 안 거쳐도 되는 거야. 두 개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조 집행정지. 취소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 영향을 부정지가 원칙. 우리나라는 행정편의주의. 취소에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송법은 아직 이 정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개정안은 중대한 손해. 이렇게 돼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무슨 말이야?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본안 소송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소극적 요건 22조 사망.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 여기는 처분권주의 안 적용된다. 소송이 끝나고 시작되고 그런 거 없다. 계속 중이다.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의 절차를 속행 전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일부 정지도 가능한데, 이러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사건에 관해서 피신청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을 기속한다. 기속력 인정. 23조 6항 30조 1항 준용하고는 있는데 아쉬운 건 재처분 의무는 준용 안 하고 있다.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소명, 당연히 입증 아니고요. 소명할 필요 있겠죠. 적극적 요건. 효력 정지는 보충성 원칙 맨 마지막에 하고, 다음 신청인, 피신청인은 법원의 집행정지에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 이건 양쪽 다 즉시항고 불복할 수 있고,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효력이 없다. 행정소송법에 있는 즉시항고는 그 결정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아까 질서위반 행위죄법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24는요. 집행정지 취소. 위에서 23조에서 얘기했던 거, 집행정지 결정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취소하고. 적극적 요건, 정지 사유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러면 역시 취소하고, 역시 여기도 직권 포함될 수 있죠? 소송이 계속 중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요번엔 피신청인 쪽에서 신청하겠죠?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거 똑같고, 이거 정지 효력 없는 거 똑같고, 52번은 25조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직권 신청 있어야 되고, 재결을 행한 행정청, 재결청 찾아가서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어디까지야? 전부. 알겠어요? 전부. 법원에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해 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라. 이제 마지막 장 53번입니다.
26조 직권 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입증 책임에 대한 예외 부분. 그런데 이건 민사소송도 원래 된다. 그래서 큰 의미 부여할 거 없음. 의미는 뒤쪽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래서 보조사 도가 핵심 판단할 수 있다. 주장 책임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가 인정되죠. 판례 입장, 변론주의, 보충설, 일건 기록 현출, 합리적 의심의 도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54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27조 재량행위도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취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게 일탈이야. 일탈. 6개월의 범위 내에서 7개월 이래버렸을 때 남용, 이거는 내적 한계를 일탈한 거죠. 불문법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 하자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 존재한다.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무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가 인정된다. 55번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정 판결이죠. 이유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각 판결이 아닙니다.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 공공복리, 공익, 대표적인 공익 우선 조항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예외적인 기각 판결. 이 경우에 법원은 판결의 주문입니다. 주문에다가 위법하다고 명시하라.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은 그대로 남는다. 기판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조 2항 3항 법원은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미리 그로 인해서 입게 될 손해 정도나 배상 방법 사정을 주신 사정조사 왜 이러는 거다? 직접적인 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만 전면적으로 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손해배상 제의서를 설치 그 밖에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해서 구제 방법을 청구하는 것을 병합해 제기할 수가 있다. 보통 성명권 행사에서 병합을 시킵니다. 57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건 불자판형 세속의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29조 30조 대세효하고 기속력 두 개가 되는 것이죠. 대세효. 58번 집행정지 결정이나 취소 결정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요거는 집행정지 쪽의 대세효. 준용이 아니고 별도로 29조 2항을 두고 있고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피고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 관련되는 처분이든 부수되는 행위든 하여튼 뭐든 관련되는 건 다 관계행정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처분 의무.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취소하게 되면 신청만 남아있다. 두 번째 처분이다.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 새로운 신청이 필요하다? 아니 필요 없다. 판결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번엔 인용처분, 위에선 기각처분이었었죠. 절차의 위법, 위에선 모든 위법, 여기는 오직 절차 위법.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처분 의무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또 재처분 의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30조 3항 62번 31조입니다. 31조는 재심 청구, 16조에 있었던 제3자 소송 참가하고 31조에는 제3자 재심 청구를 연결시켜야 되죠. 소송 참가의 경우에는 판결의 결과였어요. 소송의 결과, 인용, 기각 다 포함. 하지만 여기에는 62번 재심 청구는 오직 인용,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받을까지 인정합니다. 받을. 제3자는 소송의 제3자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송 참가의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 그래서 참가를 정상적이었으면 했을 것이고 했다면 얘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여기 와서 지금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 기판력 깨버리는 거죠. 기판력을 깨버리게 되는데 아주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며칠? 30일에 1년. 30일에 1년? 이건 완전 불변기간. 예, 빼박 안 돼. 63번.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한다. 사정 판결은 기각. 그냥 취소하면 뭐 해야 돼요? 각하. 변경하게 되면요.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각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각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청구가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경우에라고 하게 되면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래는 뭐니까 정상적이었다면 요딴 짓 안 했으면 피고가 질 판이었었어요. 원래는 피고가 지는 판이었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 원칙을 깨는 겁니다.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고나 참관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행정주체, 국가나 공공단체 쪽에서 돈 내고 65번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앞에 있었던 재처분 의무 중에서 30조 2항만 3항은 해당 사항 없음.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직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 어디다 간다? 1심 수소법원 1심 1심인 이유는 1심 판결이 거기서 확정돼 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2심 법원이 없는 거니까 1심으로 통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별도의 신청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직접 강제든 간접 강제든 신청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역시 절차니까 결정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의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긴 모두 돼 즉시 배상 명령, 즉시 배상 명령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은 또 누가 내? 행정주체, 행정청은 돈 없으니까. 무효등 확인수송 35조 원고적격 예전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봤었지만 보충성 원칙 지금은 안 그러고 법률상 이익만 보면 된다. 67번 부작위 위협항의소송은 처분에 신청을 한 자하고 법률상 이익 이 두 부분이 핵심. 68번 37조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21조에 있는 소의 종류의 변경이 이게 준용이 되고 있는 건데 아까는 구소가 취소였다면 21조는 여기에는 구소가 무효하고 부작위협 환송입니다. 법원은 무효등 항의소송이나 부작위협 환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기속되는 당사자 소송이나 취소로 바꾸는 거야.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 21조 쪽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번에는 취소 외의 항고송을 당사소송이나 취소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 21조, 37조 그리고 42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먼저 72번 42조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법원은 당사자 소송을 항고송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소가 당사자 소송, 나머지는 다 똑같아. 21조하고 그러면 21조, 37조, 42조 이렇게 준용이 되어 가는 것이고요. 69번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누가 돼요? 항고송은 피고가 행위소송이니까 행위주체인 행정청. 하지만 당사소송은 권리소송이니까 피고가 권리주체인 행정주체. 행정주체에는 국가하고 지자체, 그 다음 기타 공법인 공무수탁사항이죠. 공공단체, 지자체, 기타 공법인 포함되어 있고 맨 끝에 꼬로만 말 있죠. 꼬로만 그 밖에 권리주체 얘가 바로 공무수탁사인. 70번 취소송의 재판 관할에 대한 규정 당사소송에 원칙적으로 준용되는 게 맞고 그런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일 때는 관계행정청 소재지 얘네가 피고라고 하게 되면요 어디라고 봐야 되냐 이거야. 어디라고 봐야 돼? 국가 특히 어떻게 할 거야? 국가 관계행정청 그 행위와 그 법률관계와 관계되는 행정청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쪽 71번 제소기간 당사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없는데 개별법에 있을 수는 있지. 그러면 불변기간 개별법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아니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라거나 그런데 보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소송은 60일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있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30일에 60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불변기간
73.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앞에 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객관소송 법정주의죠. 법정주의. 개별 법률이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뒤에 있는 법률이 정한 자의 한하에는 원고적격. 그 다음에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 요놈 저놈 고놈 다 준용해보자. 준용해보자가 46조의 마지막. 이렇게 해서 행정수업은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령 연습 우리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수업은 마칩니다. 마치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시고 자, 밑에 내려가서 세미나실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50분쯤 내려와서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치사하게 옆에다가 다 몰려놓고 막 이렇게 베끼고 하면 있잖아. 100점 맞아. 100점 맞으면 시험장 가서 빵점 맞아. 알겠지? 그러지 말고 잘 외워서 준비되시면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보강은 남은 문제 푸는 보강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주말 쪽이니까 그쵸? 화요일 저녁? 다음 주에 한 번만 보강을 하고 그리고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